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랄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이죠.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1117페이지 로마자 5의 보존 채무의 대외적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야랄 TV 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5의 보존 채무의 대외적 효력 1번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양가 1번에 채권자의 이행 청구 방가 1번의 서설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또는 동시에 채무의 전부나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만약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일정한 항변과 기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118페이지)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에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 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를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채권자와 보증인 중에 전원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 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방가로 2번에 채권자의 통지 의무 민법은 2015년에 개정 시에 일종의 배려 의무로서 채권자의 통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채무 내용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 내용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는 그렇다. 그런가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제2항,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 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보증인 보호법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일정한 금융기간 때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동법 제5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방가로 3번의 보증인의 권리, 양가로가 부정송에 기한 권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여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보증인이 항변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기한 이외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주채무 부존재 항변, 주채무 소멸의 항변 등이 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도 보증인은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에도 같다. 1119페이지 문제는 보증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이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1번에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주채무에 관한 포기의 의사표시도 포함한다는 견해와 2번에 그 포기가 언제나 당연히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정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는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사견으로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한편 판례는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견지에서 묵시적 포기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시효이익 포기의 일반 이론에 어긋날 뿐더러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관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처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상계 적상이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그가 면책될 수도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한다. 양가로 나아에 보증성에 기한 권리, 보증채무의 보증성에 기한 권리로 민법은 제437조에서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별개의 두 항변권인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하나의 항변권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설은 전자의 견지에 있으나 소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이설은 그 주된 이유로 우리 민법은 의형민법과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동일한 조문에서 동일한 요구하에 규정하였다는 점을 든다. 사견으로 이설처럼 해석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최고를 한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검색의 항변만을 하는 것은 항변권의 행사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결과를 피하려면 일설처럼 이해하여야 한다. 1120페이지 이하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두 항변권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A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일정한 요건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최고의 항변권은 영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이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동그라미 1번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인에게 청구하였어야 하며 동그라미 2번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최고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서 보증인에게 청구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함과 동시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은 채무 전액을 완전히 변제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채무액에 대하여 거래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는 충분하다. 그리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을 위하여 많은 시일과 비용을 요함이 없이 쉽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집행이 용이하다는 증명까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채무자의 주소에 있는 동산은 집행이 용이하지만 부동산, 채권, 멀리 있는 동산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의 항변권의 행사의 요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한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고는
적단 외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또 그 효과가 없어도 상관없다. 둘째로 최고의 항변권이 행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최고를 게을리하여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최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때에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에 주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리고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때에도 최고의 항변권을 얻게 된다. 양가로 B의 검색의 항변권, 선소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일정한 요건을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검색의 항변권도 연기적 항변권이다. 검색의 항변권은 최고의 항변권과는 달리 실효성이 매우 큰 권리이다. 그리고 이 두 항변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곧바로 실효성이 큰 검색의 항변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검색의 항변권의 요건은 최고의 항변권에 있어서와 같다. 이 항변권이 행사되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1121페이지 다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집행을 게을리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집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연대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면 최고의 항변권에서와 같다. 그리고 검색의 항변권도 포기할 수 있다. 양가 일본의 채무자의 이행.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뿐만 아니라 주채무도 소멸한다. 주채무가 이행된 경우에도 같다. 보증채무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면 연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에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 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 보증인은 이러한 변제 충당 후에 남은 채무자의 채무 중에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이번에 주채무자 책이 교수가 여러분 책이 갈라졌습니다. 책을 너무 자세히 보다 보니 갈라졌네요. 이거 더 이상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번에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즉 절대적 효력이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채무를 가중하는 합의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방금 1번의 주채무의 소멸.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고 책임이 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일부가 면제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무효,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주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되면 보증채무도 되살아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의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 계약이 해지되어 소극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122페이지에 방금 이번에 주체무에 대한 시효 중단. 민법은 주체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행 청구 기타의 사유에 의한 모든 시효 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보증 채무의 부정성에 기한 것이 아니며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도와준 특별 규정이다. 판례는 구회사정리법 제240조 2항의 회사정리 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 채무의 부정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정리한 정리 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 절차로 참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 채무도 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 절차 참관하는 권리 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제440조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보증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 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제440조가 중단된 이후에 시효 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확정 판결에 의하면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보증 채무까지 당연히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같은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 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정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너무 빨리 갔는데요. 보증 채무 대외적 관계 같습니다. 보증 채무 대내적 관계는 이거 올려놓고 보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